우리의 소원은 전쟁. 자세히 보니 돌멩이는 돌멩이가 아니었다. 수류탄이다. 누군가 소리쳤다. 그 소리도 멀리서 들리는 것 같았다. 강민주는 병사들과 눈이 마주쳤다. 시멘트 가루를 뒤집어서 가부키 배우 같은 얼굴을 한 젊은이들의 눈에 충격과 공포가 선명하게 서려 있었다. 그 눈빛들이 민준에게 뭔가를 호소하고 있었다. 저희는 아직 젊어요. 이렇게 죽을 순 없어요. 그들은 비명을 눈동자로 내지르고 있었다. 그들은 이런저런 자유를 제한당한 채 열악한 내무실에서 먹고 자며 장교와 부사관들의 지시를 받는 사병들이었고, 자신은 장교 식당에서 밥을 먹고 장교 숙소에서 잠을 자는 간부였다. 0.1초도 안 되는 찰나에 엄청나게 많은 생각들이 강민준의 머릿속을 스쳐갔다. 이걸 걷어찰 수 있을까? 들고 던질 수 있을까? 영화에 보면 그런 거 나오던데. 하지만 어디로? 창문도 없고 위아래 모두 사람이 많은데.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어쩌지? 이제 곧 터질 텐데. 민주는 몸을 던져 수류탄을 자기 가슴으로 덮었다. 나도 이렇게 죽고 싶지는 않았는데 말이지. 젠장. 강민주는 눈을 감았다. 우리의 소원은 전쟁에서 뒤에 좀 클라이막스에 해당하는 부분인데요. 강민준이 주인공은 아니고 이제 뭐 서브 남주쯤 되는 인물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인물한테는 클라이막스인데 어딘가를 이제 진압을 하러 갔다가 수류탄이 날아왔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가 이제 자기 몸으로 덮는 그런 장면입니다. 오늘 나온 작품도 전부 아내가 골라줬다고 들었습니다. 네. 뭐 아내가 골라준 게 더 좋은가요? 본인이 고른 것보다? 아니요, 그건 그냥 제가 고르길래니까 귀찮아서 안 해보고. 어디를 읽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아내가 이렇게 여기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클라이막스라 가지고 아내한테 아니 이거 뭐 이렇게 저기 책 그래도 소개를 하면 클라이막스 말고 좀 앞부분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했더니 그냥 하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를 시키면 하시는 건가요? 네. 귀여움 받으시겠네요. 이게 굉장히 기이한 아이러니 같은 것들 좀 느껴지는데 어떻게 보면 뭐 이 작품에 대해서 굉장히 애정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거의 뭐 대표작 이런 얘기도 어디서 하신 것 같은데. 일단은 저는 대표작은 어느 정도 분량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좀 분량 그냥 책 기준으로 500페이지 넘는데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어떤 제가 작가로서 끌고 가려니까 저의 지금 이제 제가 동원할 수 있는 저의 능력이나 기술을 다 넣었고 그래서 대표작입니다. 제가 탈북자 단체를 한 곳 돕고 있습니다. 그거를 기자 그만두기 직전에 이제 그 대표를 인터뷰를 할 일이 있었고 인터뷰를 한 다음에 좀 뭐 북한 문제라든가 통일 문제에 관심이 생겨가지고 후원도 하고 지금 또 논픽션을 하나 준비 중입니다. 그래서 뭔가 좀 북한 얘기, 통일 얘기 관련해가지고 계속해서 책을 쓸 생각이 있고 그 중에 첫 번째로 쓴 책입니다. 근데 요거는 뭐 좀 이제 독자들도 많이 만나고 싶었고 그래서 이제 스릴러 형태로 썼고요. 그런가 하면은 또 이제 기존에 이제 뭐 통일이나 뭐 북한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한국 사회에서 흔히 접근하는 방식이 저는 그다지 동의가 안 돼서 좀 삐딱하게 가령 뭐 무조건 통일해야 된다 뭐 그런 것들인가요? 네, 별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통일해야 된다에 또 정반대되는 극단적인 생각하시는 분도 있죠. 통일 반대론. 뭐 저는 그 양쪽 다 아니고요. 그 통일을 목표라고 생각을 하니까 통일 대박론 내지는 통일 반대론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목표가 아니고 우리가 목표를 그러면 뭘로 삼아야 될지부터 좀 얘기를 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목표 뭐냐면은 지금 남한이랑 북한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더 안전하고 행복하게 사는 방법이 뭘까? 더 안전하고 행복하게 사는 방법입니다. 그게 목표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수단으로서 통일도 검토할 수도 있고 안 검토할 수도 있다 생각합니다. 지금 갑작스럽게 통일이 이루어지면은 남한 사람들의 어떤 행복 수준이 크게 낮아질 게 명약관화합니다. 그러니까 그거 피해야 됩니다. 그리고 북한 이대로 놔두면 안 됩니다. 북한이 세계 최악의 지금 인권 유린 국가고 북한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행복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거기 인권 문제에 어떻게든 개입을 해야 됩니다. 당장 탈북자들이 발생하고 있는 게 현실이고, 네. 이제 그 탈북자들이 또 우리 사회 내부에 들어와 있는 것도 또 사실이잖아요, 현실이잖아요. 네. 저희가 그분들에 대해서 어떤 시선을 지금 가지게 되어야 되나요? 일종의 난민인데요. 물론 이제 난민에 대해서는 저희가 당연히 인권 차원에서 또는 인류 전체 보편성 차원에서 그들을 하나의 인간으로 저희와 동등한 어떤 사람으로 대우하는 어떤 그런 시선을 갖는 것이 뭐 정당하긴 한데, 뭐 현실적으로 지금 뭐 어떻게 보면 이등국민 취급도 하고 있고, 그런 게 좀 그 불편한 기색이 남한에 지금 그 역력한데, 좀 다른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된다고 지금 보시나요? 그 남한에 있는 북한 이탈 주민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 원하는 만큼 이렇게 다 잘 하지는 못하겠지만 우리가 소망하는 것만큼 잘하진 못하지만 접근법 자체는 뭐 지금 그렇게 크게 잘못되지 않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인식하는 사람도 많고 이거 이제 북한 이탈 주민을 우리 공동체 안에 수용해야 된다. 우리가 지금 차별하고 있는 건 맞죠. 그리고 그 차별적인 시선을 걷어야 된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도 맞습니다. 지금 남한에 있는 북한 이탈 주민 한 3만 명 되는데 이거보다 좀 더 큰 문제를 그러면 남한이랑 북한에 있는 사람들 생각을 해보면 그거보다 더 많은 수가 중국에 있습니다. 제중 탈북자, 제중 북한 이탈 주민들은 대부분 거기서 인신매매 조직에 팔려다니는 여성들 많고 인권 상태 아주 열악합니다. 거의 조명도 안 되고 있고요. 이 문제 다뤄야 되고 그거보다 더 많은 수가 북한에 지금 정치범 수용소에 있습니다. 정치범 수용소에 있는 숫자가 10만 명 넘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많이 줄어가지고 지금 10만 명인데 한국에 있는 북한 이탈 주민의 어떤 고통이라든가 괴로움하고 비교가 안 되는 거기서 가혹행위를 당하거나 또는 굶주림으로 사망하는 수도 연간 수천 명 단위일 걸로 생각을 됩니다. 그런 거 우리가 접근해야 됩니다. 그런 거 하면은 그 정치범 수용소 밖에도 북한 주민이 2,300만 명쯤 되는데 뭐 기본적인 표현의 자유, 사상의 자유, 언론의 자유, 이주의 자유 전혀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거기서도 빈곤층 극심하게 빈곤합니다. 이런 거 얘기를 해야 되고요. 북한 문제 얘기를 했을 때 한국에 있는 탈북자 3만 명만 생각하는 시야에서 조금 벗어나야죠. 그렇게 되면 그 북한의 내정에 개입을 해야 된다라고 지금 얘기하시는 거하고 똑같은데, 그게 현실적으로 평화를 만들어내는데 도움이 될까요?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IS가 아니면 시리아가 자국 국민들을 탄압을 하거나 가혹행위를 할 때 분노합니다. 시리아에 대한 내정 간섭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시리아가 가스를 풀어가지고 거기 아기들을 죽이면 우리가 사람이니까 그러지 말라고 반대해야 됩니다.